네, 그럼 오늘 정기국회 대비 현안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 문진석 운영수석님, 허영 정책수석님, 그리고 박상영 소통수석님이 함께, 그리고 윤종근 운영실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를 맞아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맡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국회입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열망과 그 열망을 성과로 보답해야 하는 사명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권교체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 민주당이 제대로 일한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임시국회에서 굵직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17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 4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1, 2차 상법 개정 등을 지체 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첫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 선도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복과 상복 차림을 보신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재정정책,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교육 돌봄, 안전망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생과 개혁으로 증명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3대 개혁 입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 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위원회 총회, 4일 법사위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수기와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실 의견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언론중재법 토론회와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언론개혁,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당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각각의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도 3대 특검을 더 강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인 올해가 민생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아까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 처리 말씀 주셨는데 사실 통실에서는 뭐 민생 경제를 좀 더 강조하면서 그 당내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해서 뭐 논쟁이 아니라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당내 이런 활발한 논의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좀 여쭙습니다. 검찰개혁도 모든 개혁이 결국은 민생을 갖다가 더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싸움만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드러내지지 않지만 정말로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유로운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밝히되 이것이 그러니까 인신공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신공격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가 아니라 근절돼야 되고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공약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입니다. 네.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입니다. 두 가지를 간략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윤 전 대통령 CCTV 열람 공개 여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망신 주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한 원내대표님 의견과 CCTV 영상 공개 동의 여부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위헌 소지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좀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께서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원내대표님 성함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께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에 대한 원내대표님 의견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CCTV 문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꼭 공개 여부 같은 것은 법사위에서 이렇게 판단할 문제고요. 일단 법사위에서 판단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하면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뭐 비단 이 CCTV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상임위가 동일하지만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전문성도 있고 제일 관심도 많고 이런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의 의견이죠.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의견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대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것 말고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법농단 그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인 것 같고요. 이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걸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게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실명을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기현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먼저 하고 그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뒤쪽에.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특별히 시한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여성동호회는 체포동의안이 이제 한 다음 주쯤에 표기를 들어갈 거라고 보고 수사가 좀 확대되는 모양새거든요. 오늘 조치영왕이 브레이킹 분도 압수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렇게 특검을 수사가 야당에게 확대되면 저희 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한 개씩 물어봐. 말이 하도 빨라가지고 제가 반문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언제 어떻게? 시한이 그게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시한을 못 박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시한이 없다고 해서 루즈하게 끌거나 이걸 갖다가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하루에 1시간씩 해서 30일을 논의하는 것보다 하루에 30시간이 안 되는구나. 이틀에 30시간 해가지고 끝내는 게 낫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는 하지만 이거 시한을 갖다 못 바꾸면 시한에 쫓겨가지고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성동 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말씀하셨는데요.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본인이 거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결정은 국회의원들 모두가 본인이 하나하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찬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찬성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건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판단할 문제죠. 네.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지금
그 개혁 법안들만 말씀을 좀 해주셔서 지금 사실 미래산업 관련된 법안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좀 원내지도부에서 생각하는 좀 중요 법안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뭐 민생이나 경제 법안들, 특히 경제 성장 관련된 법안 중에 좀 당지도부가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지금 시한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좀 그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좀 더 거칠 것인지, 사실 좀 원내지도부랑 지도부가 바뀐 상태여서 좀 반도체 특별법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제가 뭐 하고 부족한 거는 우리 정책 수석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경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게요. 그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그 배임죄에 관한 거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는 뭐 논의가 더 되겠습니다. 근데 배임죄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에까지 처벌하는 것은 그건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도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약간의 의견이 아직 뭐 합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을 갖다 새로이 필요한 법을 갖다 다시 만들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폐지까지는 과도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선에서 이걸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법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배임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판단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배임죄에 대한 것은 특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우리 정책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배임죄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11시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가 발족을 합니다. 그때 관련된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합리화 법안 및 제도 개선 추진 방향들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워크숍, 국회의원 전체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 입법 방향을 한정희 정책위 의장이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 224개의 법안을 두고 지금 처리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24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반도체 특별법도 당연히 패트 지정 기한 이후에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러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AI 대전환과 그리고 초혁신 경제 각각 15대 분야 30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와,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환경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대료 관련된 또 건물 관리비 관련된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라든지 그런 서민경제 입법 부분들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과 덧붙여가지고 224개의 충실한 과제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차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제별로 묶어서 정책위와 또 원내 정책 단위에서 함께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프하는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수석님 이미 224개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234개라고 다시 한번 정정드립니다. 234개입니다. 네. 질의하시죠. 네, CBS 개혁 법안보다도 경제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법안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AI 관련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관련 또 이런 것들 법안들이 훨씬 숫자가 많다. 그리고 234개 중에 개혁 법안도 일부 있지만 민생 관련한 법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234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네, CBS 양영욱입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 타임라인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기재부 포함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되고 이제 25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타임라인이 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맞는데요. 변동 예. 없다. 뭐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1월 시행은 법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겠죠. 그런 거에 대한 법안 시행은 내년 1월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간을 그 부칙에다 특정해야 되겠죠. 네, 다음 질의 자, 받겠습니다. 추가로 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내일 정책의총, 그다음에 입법공청회, 그리고 좀 전에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정대 논의를 쭉 해서 내용들을 성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확정이 되면 이제 원내대표님 명의로 발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처럼 거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정확하게 받게 되면 저기 내용들이 아직 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게 조금 너무 성급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의 박범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경제 민생 관련해서도 말씀 주셔서 미래산업 관련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원대께서도 관련된 법안 2개를 발의를 하셔서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이전에 이제 정책위 간담회 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여쭌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당의 입장을 정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원내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정기국회에서도 지금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심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처리를 하실 건지 이를테면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일 것 같은데 2단계 입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이 이제 또 조만간 나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은 쟁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통합해서 심사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또 이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의견들도 많아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신생 법안, 어디에도 가보지 않은, 미국에서 지금 하는 거 위에는 어디에서도 가보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희 원내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미국을 앞서가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행 주체입니다. 근데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일부 법안에서는 거래소에 둬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원내에서 논의가 사실 그렇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 위험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이 주체가 되는 것도 우리가 해보질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이 중심이 되되
거래소든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조금 보완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허영수석도 다 이 관련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A 거래소에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됐는데 이쪽 거래소에서는 폐지가 되고 이런 코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줬던 것이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관련되어서도 정말 1단계 입법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도 2단계 입법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문제에도 관련해서도 이제 막 논의들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외국의 사례도 미국의 이제 입법 이후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논의들은 더 활성화되고 촉진되길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또 이런 것들이 더 모아지면 정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큰 아주 중요한 이 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당정대 간의 긴밀한 좀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하세요. 네. 네, 뉴스핌 윤채영 기자입니다. 5일 발의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저희가 예상하는 검찰개혁법 말고 뭐 기재부 조직 개편도 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역대 정부 첫 조직 개편과 비교해서는 소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좀 늦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법안들이 다른 조직 개편안들이 당연히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법안의 중대한 그러니까 이전 정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중대한 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시간을 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님께서도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늦지 않게 처리를 할 겁니다. 9월 정기국회 내에서는 처리하겠습니다. 인수위 없는 정부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낸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3개월 좀 지났는데 일단 질의 안 하신 분 기자부터 먼저 하고 또 하세요. 질의 또 없으세요? 예, 저 뒤쪽에 하십시오. 관련자에 대한 배제에 대해서 일률적 배제는 반대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지도부 입장이 맞는 건지 21대 국회 때도 원래는 발의됐었던 언론중재법이 권력자에 대한 배제 조항은 원래는 있었는데 방어하지만 있었는데 21대 들어와서 개헌하면서 발의된 안에는 조항이 빠져 있어서 그 안에 중심으로 좀 언론중재법이 논의가 이루어질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지금 상임위에서 아직 그 안에 대한 성안을 갖다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본 다음에 이 법안의 중요성으로 비춰볼 때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자칫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이게 언론개혁법이라는 용어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개혁하는 거랑은 그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뭐냐면 이게 가짜 정보에 대한 근절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언론도 포함되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심지어 댓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전체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을 갖다가 담는 거고 그 선상에서 지금 권력자 배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뭐 이런 걸 갖다가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구는 뭐 배제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선을 갖다가 그 선은 분명히 최소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만 언론 개혁이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특별 법안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일반 법안으로 처리를 저는 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요. 그래서 가짜 정보 근절이라는 용어를 갖다 써주셨으면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10시 45분인데요. 11시에 경제형 형벌 합리화 TF 출범식 등 일정이 또 있어서 50분까지만 그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네. 그동안 개헌이 실패, 그러니까 좌절, 뭐 여러 가지에서 개헌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갖다 분석해 보면 굉장히 큰 담론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헌을 갖다가, 저 이제 개헌 특위를 갖다가 구성할 예정인데요. 합의가 되는, 1번이 합의가 될 수 있으면 합의가, 여야죠. 그러니까 당에서 여야가 합의가 되는 아니면 합의가 되는 안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담론보다는 그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충분히 근시일 내에 개정안을 갖다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안부터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뭐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5.18 그 정신을 저희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거의 그건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부터는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씩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뭐 감사원법 같은 것들, 감사원에 대한 이관, 감사원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 조정 같은 것들이 헌법에 일부 담겨 있는데 그 헌법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몇 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만 우리 당은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저 당에서는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의장님이 어제 제안을 하셨지만 이게 현실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네. 저쪽에 하시죠. 예. 오마이뉴스의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당의 좀 주된 의견처럼 보이는데 이제 논의를 거쳐가지고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주된 의견이라는 데는 좀 약간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될지는 내일 정책의총 그리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법사위 주관으로 하는 그 공청회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듣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한두 분 질의 아까 하셨죠? 아, 그래 하세요. 질의 안 하신 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고요. 9월에 이제 자산 소각이나 중국상장 정책 논의 등을 포함해서 증시 활성화 법안으로 이달 내에 좀 반드시 논의할 우선순위 법안을 논의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나 부담금 분리과세 최종 세율 인하처럼 현재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11월까지 말고 좀 이달 좀 분석시킬 좀 논의 내용
일단 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뭐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투자자들 뭐 걱정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활성화 두 측면인데요. 결국은 이게 모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점을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당의 입장은 사실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합리적으로 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말씀하셨나요? 그거 자사주 소각은 일단 순서는 배임죄 문제를 갖다 먼저 하고 자사주 소각을 그와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배임죄를 먼저 논의를 할 것이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분리과세 문제는 정부의 법안이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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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하시죠. 네. 뒤에 이제 안 보여가지고. SBS 김상민이라고 일단은 검찰 개혁에 관해서 국감은 그 구성을 만든다는 걸 검찰청의 명칭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조직 차원에서 사실 지금 논의되는 것들 중에서 보안 수사권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없어진 수사 지휘권을 되돌려야 되느냐면 검사의 구체적인 기능, 검찰 개혁의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 기획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논의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컨대 아까 정부조직법에서 구성의 시행시키는 내년 1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논의는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을 여쭤보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당 내외 강성 지지자들 의견이 대표님께서는 기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뭔가 차분한 논의가 좀 어렵다는 주장을 들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게 기후라고 보시는 두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강성한 특정 방향을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이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 차분한 토론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께서는 일단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한 의견들이 되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언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자됐는데요. 사람에 대한 비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 의견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머리가 안 좋아서 첫 번째 거 까먹었네. 보안 수사권 그런 것도 구체적인 거는 9월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논의를 어제 잠정적으로 중단도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어느 한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유출 아닌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25일 날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논의가 이어간다면 그 논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안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